네, 정치권의 보수 대통합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보수 통합을 이뤄야 한다라고 시안까지 내놨습니다. 자, 바른정당의 두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과연 바른정당이 결국에는 분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보수 대통합과 관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 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얘기까지 각각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 되기 전에 전당대회 전에 형식에 대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야당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남의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뭐 별로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그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네,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일단 홍준표 대표가 왜 전당대회 전에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착화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거는 바른정당의 현재 그 정당 구조라든지 어떤 그 당내 역학 구도를 봤을 때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대표로.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자강파 아니겠습니까? 통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통합을 해야 당대당 통합 내지는 아니면 당대당 통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통합을 원하는 한 10여 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 그 의원들과 이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당을 빨리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뭐 그런 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음 달 11월 13일에 전당대회가 열리지만 그 전에 당대표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후보 등록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전당대회 모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후보 등록도 한 20일인가 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뭔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실적인 그렇죠. 상황을 봤을 때. 이달 말까지 27일, 28일 이때까지 이제 등록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뭐 박인숙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 등이 지금 전당대회에 그 대표로 이제 출마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 예. 이제 그때가 아무래도 이 통합파 의원들이 행동을 하는 그런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뭐 통합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황영철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태 의원, 김영우 의원, 뭐 그리고 이제 이종구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국민 대통합 그 추진위원회, 그 대통합 보수 추진위원회 여기 이제 지금 member들인데 예. 이 통추위라고 이제 줄여서 이제 부르거든요. 예. 그 통추위 멤버들이 그 즈음에서 이달 그 27일, 28일 이 즈음에서 뭔가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는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전당대회 전에 하자는 홍준표 대표의 계산된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떤 의도에서 빨리 하자고 하는 걸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단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면은 새로운 뭔가 분당이든 아니면 통합이든 간에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당의 지도부가 당대당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승민 대표 처제가 됐을 때 바른정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으로 가겠느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뭔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준표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도 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이동우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11월 13일 이전에 두 번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단 후보군으로 등록을 하면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26일부터 시작되는 대표군, 최고위원 후보군들 등록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11월 13일 이전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26일 이전에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죠. 보고요. 빅뱅은 그때 생길 수 예.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분기점은 월요일 날 16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추가 구속 여부가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연장 여부요. 예. 구속 뭐 연장 정확하게는 여부. 추가 구속이 되겠는데 하여튼 예. 영장이 연장 여부가 되겠는데 예. 법원에서는 일단 발표는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리겠다고 했었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어쨌든 간에 16일이 또 한 번에 그 특히 한국당의 이제 그동안의 조치에 대한 시행일자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 내부의 친박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때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출당 조치.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개의 아마 내년 11월 13일 전당대 전에 두 번의 분기점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통합이 만약에 안 되면, 통합이 된다면 뭐 당대당으로 가겠지만, 통합이 안 돼서 만약에 26일 이전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 계속 가서 그런다면, 이러면 이제 개별 입당이 된다는 방식이 되거든요. 개별 입당이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소리냐, 복당 심사하고 그냥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또 유기준 의원이라든가 일부 의원은 내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모양새도 사실 바른정당 입장 의원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 이제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아무래도 이제 반발 심리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대표를 했던 김무성 의원이 뭐 옥새 파동 이런 걸 겪고 그러면서 상당히 총선에서 참패하는데 하여튼 일조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친박계도 뭐 공천 학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친박계 핵심과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에 옥새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상 상당히 그 표밭이 좋았었는데 거기서 참패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일부에서는 김무성 의원 등 그런 어떤 김무성 계보들이 그 자유한국당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표출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통합파의 주장의 뭐 원인이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가자고 하는 겁니까? 명분상으로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독주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보수 정당들이 통합해서 힘을 키우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분이고요. 예,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애초에 그러면은 왜 분당을 했느냐? 분당이 이대로의 보수 정당 가지고는 안 되고 개혁 보수 신당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달성됐다고 보느냐라고 유승민 의원 등은 반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김무성 전 대표가 답변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시 분당하려고 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탈을 위해서 나왔던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보수 정당, 보수 야당이 새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부분은 한국당으로 통합해가지고 내부에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그거 들으면서 느낀 게요. 지난해에 새누리당에서 분당하자고 먼저 움직이려고 했던 쪽은 김무성 전 대표 쪽이었습니다. 오히려 예. 유승민 의원은 마지막까지 안 움직이려고 하다가 합류를 했는데요. 이번에 거꾸로 또 한국당과 통합하자고 하는 쪽 역시 김무성 대표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 유승민 의원은 나중에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또 마지막까지 안 가려고 해가지고 모양새가 이전이든 지금이든 간에 먼저 움직이는 쪽은 김무성 대표 쪽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통합파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멀리 봐선 총선까지, 뭐 총선까지는 아직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고 바른정당 후보가 나오면 그냥 당만 보고 찍는다면 사실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통합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이번 추석 민심을 이제 쭉 겪으면서 빨리 그 합치라고 하는 지역구에 민심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파 의원들이 이제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지금 그 통합에 대한 어떤 행보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물론 거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자락을 깔아준 거죠. 지금까지는 흡수 통합에 상당히 좀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서 통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통합파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통합파 의원들이 또 가기 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라든지 그리고 친박계 최경환
그리고 서청원 의원 등에 대한 뭐 출당 조치라든지 이런 뭐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게 되면 통합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명분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결국 분당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명분 하에서 지금 이제 통합파 의원들이 상당히 좀 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뭐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으로 의원들 한 석이라도 빠져나가면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도 못 꾸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뭐 지원금이라든가 막대한 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뭐 그렇다고 뭐 같이 간다는 사람 말릴 수도 없고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 나가는 것을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분위기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정부 노력해서 원래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취지를 살려야겠지만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과제는 이탈 세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과제다라고 해서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영우 의원 등을 비롯해서 지금 3선 이상급들이 만나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현실화됐다. 최소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견디고 가야 된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한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소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는 소수 정당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예. 유승민 의원 등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하. 적어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비롯해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해서 갈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예. 스스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기존의 새누리당이 새로 태어났다고 국민들이 보겠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다수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몇 사람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남아있다는 것은 바른정당의 간판을 가지고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당대당 통합은 어렵고 다수가 간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이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양쪽의 삼성급들의 모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국민의당과 손잡는 방안도 뭐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요. 뭐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정당으로서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와 만났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더 관측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같이 손잡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바른정당이 쪼개져 가지고 소수로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요. 그런데 국민의당 쪽에서도 역시 양쪽으로 원심력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제3세력을 구축했던 바른정당과 같이 가는 쪽도 있지만은 기존에 같이 해왔던 민주화 세력을 얘기하는 현재 집권 여당 민주당과의 같이 가는 쪽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죠. 원심력이 양쪽으로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 시점에서 바른정당 일부가 한국당으로 간다고 해서 나머지가 국민의당과 합해질 것인가, 당장은 진행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각 당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요. 앞서 잠시 들어봤습니다만 원내대표들의 이 주요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자 과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큽니다. 안보 적폐, 경제 적폐, 좌파 적폐, 또 졸속 적폐, 인사 적폐 등 5대 신적폐에 대해서도 진상과 규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미 탄핵당하고 대통령까지 구속돼 있는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덜 쑤셔봐야 국가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 뭐 지금 각 당마다 이제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번 국감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뭐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녹취를 들으셨듯이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적폐청산, 그러니까 지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쌓였던 적폐에 대한 그런 청산 부분에 가장 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무심국감이라고 한답니다. 예, 무심국감. 그렇죠. 무능심판 국감. 그래가지고 무심국감이라고 한다는 건데. 무능심판. 그러니까 뭐 경제라든지 뭐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그동안 그 해온 어떤 행보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부실했다.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좀 전에 보셨듯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여당과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잘못도 이제 들추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실했던 부분, 예. 뭐 그리고 좀 지나치게 빨리 뭐 추진한다든지 좀 졸속 추진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하면서 양당을 동시에 이제 거대 양당을 동시에 비판하겠다.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추진한다는 국감, 정책 국감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 흡입력이라든가 폭발성이라는 게 사실 왜 한 건 터트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감 기간에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원전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글쎄요. 그리고 뭐 FTA 왜 그 안 한다고 했다가 재협상 안 한다고 했다가 왜 재협상 합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제 이거는 사실 정책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감의 이슈로 만들기엔 좀 힘들단 말입니다. 반면에 뭐 지난 정부 때 계속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문제를 과연 그러니까 맞설 수 있는 주요 어떤 이슈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동안의 국감으로 보자면 국감은 야당의 무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를 가지고 야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동안의 문제를 드러내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번에는 양쪽 여야가 팽팽하게 붙을 것이다. 현재 밖에서 한쪽은 적폐청산, 한쪽은 신적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논쟁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그대로 이전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밖에서 그동안에 있을 때는 적폐청산이면 실제로 적폐청산하는 것이지 과도하게 정치적인 쟁점화 시키는 게 좀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국회 무대로 옮기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적했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지적하고 있는 새 정부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과연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정치적인 쟁점화 수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다라고 봅니다. 예.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요. 또 하나는 지금 적폐청산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관련된 쪽의 문제를 아마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동안에 제기하지 않았던 그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 시기 혹시 또 폭로전을 현재의 야당이 혹시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을 옛날 뭐 해보기도 합니다. NLL로 비롯해서 아니면은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거꾸로 가서 막 꺼내려고 하는 그런 뭐 좀 무리한 공방을 만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과연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 어떤 전투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투력 있는 의원들이 몇 가지 이슈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어떤 상임위가 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지금 뭐 KBS, MBC 문제에 있는 미방위도 그렇고요, 원전 문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블랙리스트, 뭐 은광위도 있고 많은 그 곳이 있는데 어떤 쟁점들이 이렇게 터져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이제 지금 신고리 원전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자위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핫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장악이라든지 뭐 지금 이 전 정권의 방송 장악, 그리고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붙어 있는 미방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법원 인사라든지 뭐 그런 법원 그다음에 개혁 헌재 문제. 재판 이런 관련해서 법사위 부분도 이제 상당히 헌재 소장 첨예하게 임명. 그러니까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지금 일단 뭐 대통령은 지금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이제 그대로 내년 9월까지 가겠다는 뭐 그런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이 쟁점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이번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상당히 좀 이제 정권의 어떤 코드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이제 야당에서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사위라든지 이런 한 3개 상임위 정도가 가장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생각됩니다. 또 뭐 운영위 같은 경우 늘 있는 청와대 뭐 비서실장 나와라, 뭐 정무수석 나와야 된다, 민정수석 나와야 된다. 특히 이제 민정수석, 조국 수석 출석 여부 놓고 또 그런 점도 뭐 인사
문제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인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인사 참사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부실하게 이제 검증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국 민정수석이나 뭐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켜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야당의 입장인데 그 두 명의 수석이 직접 나올 것인지 뭐 그 부분도 좀 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은 아무래도 지금 내일 진행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중요한 증인들을 채택했죠. 원세훈 또 최시중 또 홍보수석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고요. 역시 또 외통위가 이번에 외교안보 모든 것이 갈려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세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